네, 안녕하세요. 오늘 23년 대비 소방단기 리챌린지 설명회 오신 분들 너무나 반갑고요. 오늘 이근상 교수님 모시고 전체적인 설명회 진행할 건데, 일단은 가장 크게는 22년 우리 최근에 진행됐던 시험에 대한 간략한 학법규에 대한 총평, 그리고 23년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학법규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큰 어떤 틀의 학습 전략, 그리고 이후 소방단기 학원 리챌린지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소개, 요렇게 이제 설명회 진행을 할 거고, 예상 소요 시간은 1시간 정도 내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22년 소방시험, 소방학 법규 조금 논란도 있었고 이슈도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총평 저희 이해어 원리 소방단기 이근상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근상 교수입니다. 올해 다들 시험을 쳐보셨고, 그죠? 우리 이 챌린지 반이니까, 당황들을 많이 하셨죠. 예. 이제까지 뭐 보지 못했던 유형들도 있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의 형태 자체가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단답형으로 암기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뭐 거의 없다시피 했었어요. 모든 문제들을 선지를 다 보고 거기에 따라서 OX를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 난이도가 상승을 했죠. 전반적으로 다. 이 문제 난이도가 상승했다는 것을 한두 문제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문제가 어려웠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뭐 어떤 구분을 하기 위해서 또는 최상위권을 나누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1번부터 20번까지의 소방 관계법규든 소방학이든 마찬가지로 하위권 문제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해서 톡톡 찍을 수 있는 문제도 한 대략적으로 6, 7문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중위권 문제라는 것이 문제를 선지를 보고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찾아가는 문제가 나와야 되고요. 그것이 보통 대여섯 문제가 또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조금 이제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이건 지금 형태 자체가 하위권 문제가 사라졌어요.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밖에 아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안에서 이제 원리도 알아야 되고, 그 문장을 해석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언제나 예상을 할 때 소방학을 풀 때는 한 10분에서 12분 그 정도를 해줘야지 영어도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국어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국사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가는데 영어 시간은 원래 많이 들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스케줄,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번에는 과락도 꽤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과락이. 이게 진짜 울면서 이제 답을 못 적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손도 떨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막 답을 체크를 하고 왔는데 그냥 뺏어가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다면 우리는 또 다시 대비는 해야 되겠어요. 대비는 할 건데, 특히나 또 소방학에서는 이제 우리가 학이라고 할 수 없는 소방학 개론이라는 건요, 전반적인 것을 알자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 자체가 공학 이론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공학 쪽에서 쓰는 용어들이나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전공을 하지 않으면은 이 시험을 못 치나? 이런 생각을까지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아쉬운 것은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소방공무원이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꼭 공학 이론이라는 것을 그렇게 깊이 들어가야 되냐 이거죠. 그게 조금 아쉬운 문제의 형태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뭐 문제를 해석하고 원리를 묻는 문제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이냐. 또 이제 법규 과목 같은 경우도 뭐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문이 엄청 길어졌어요. 그 방식은 뭐 물론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은 연습을 이미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연습했다는 것은 법 원문을 보고 어디에서 출제 포인트를 만들어내는지를 연습해야 돼요. 세 네 줄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읽어가면서 어디서 틀리는지 찾으려고 할 때 조사 하나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걸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법 원문에서 포인트가 뭔지를 알아야지 서너 줄에 있는 이야기들을 여기를 보고 우리가 영어 해석하는 거 비슷해요. 영어 해석을 할 때 공부할 땐 전부 다 해석하잖아요. 근데 시험 칠 때는 전부 다 해석하진 않죠. 영어 교수님들이 뭐 해석을 하더라도 여기 보고 여기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규 과목에 또 우리가 난이도가 아주 높아지니까 개별 기준이 나와버렸어요. 과태료 개별 기준.
이거 굉장히 큽니다. 왜 크냐면요. 과태료 개별 기준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법률에서부터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과목도 줄어들죠. 우리가 시험을 칠 수 있는 과목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모든 법 내용 안에서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계별로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계별로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암기를 하는 것 자체는요, 해야 되죠. 암기는 해야 되는데 암기가 우선이 되고 해석을 들어가면 어려워요. 원리를 알고 그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알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공부하셨을 때는 키워드라는 걸 가지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키워드가 사라졌어요. 당연히 인화증을 물어보면 뭘 물어봐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새로운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걸 대비를 해야 돼요. 뭐 하나를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와 유사한 표현 또는 다양한 어떤 의미들,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암기가 안 되죠. 암기할 단어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 이론이나 안 그러면 정의들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야지만이 이걸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건 좋은 경향인 건 맞아요. 누가 더 많이 암기했다고 이렇게 암기했냐를 찾아내는 시험보다는 누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걸 찾는 게 사실은 시험의 목적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심화 이론 하셔야 돼요. 근데 심화 이론을 할 때도요, 물론 많이 하면 좋죠. 많이 하면 좋은데,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보통 저희가 가르칠 때는요, 100점을 맞게끔 수준을 맞추는데, 거기보다 조금 더 많이 가르쳐요. 우리가. 가르칠 때 대신 비중을 어떻게 두느냐. 올해같이 12번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17번 문제라든지 이런 논란거리가 있는 문제들을 다시는 내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면 또 우리 시험 전체가 욕을 먹어요. 출제자 한두 분의 문제가 아니고 야 소방시험은 왜 이래? 이렇게 돼버리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내년 시험에서는 조금 이게 뭐라고 해야 하나 난이도가 낮아진다 말은 좀 그렇고 지금의 형태하고는 좀 달라질 거라고 조금 봐요. 어렵긴 하겠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문제가 어려워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심화 이론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는 꼭 용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원리라든지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소방학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래야 되고요. 법규 같은 경우는 개별 기준까지 정확하게 좀 넣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법 원문을 가능한 한 많이 보셔야 돼요. 가능한 한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기에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예전에 우리가 그런 것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을 정하느냐, 행정안전부를 정하느냐. 이게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근데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그냥 막 돼요, 막. 원문에 곱한 구멍 뚫어 놓으면요, 그거 찾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요. 제가 조금 이번에 이제 리첼리반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할 때 좀 포인트를 두는 게 이게 4, 5, 6번이거든요. 4, 5, 6번은 뭔 포인트를 두냐면은 우리는 이론 따로 문제 따로 하려는 경향이 좀 강해요. 근데 문제를 아까 말했듯이 제가 문제를 제시하게 되면요. 이론에서 배웠던 단어를 안 쓸 거예요, 제가. 가능한 한 다양한 표현에서 이 문장이란 내용을 찾아라. 이 안에서 무엇을 뜻하느냐. 이런 식으로 좀 복습 테스트와 그 다음에 우리가 프린트 물을 나가서 이렇게 같은 내용이라도 다양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좀 해서 그래서 이제 이론을 문제에다가 얼마나 적용시킬 수 있느냐. 내가 많이 기억하느냐를 찾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그냥 흔히 말해서 빈칸 노트로 막 해버리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좋은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복습 테스트 할 때는 관련 내용들을 항상 제가 적어 드릴게요. 해설지에다가. 우리가 이 기본서 몇 페이지에 있고 몇 페이지에 있고 이런 건 다 적어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또 복습을 하시면서 다양한 표현들을 알아보시고요. 문제풀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 이론을 문제에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찾아내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은 똑같은 맥락이지만은 많이 기억해서 잘 풀어낸다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저기서 어떻게 바뀌더라도 내가 어떤 식으로 나오도록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건 연습이에요.
점수를 너무 이렇게 몇 점이다, 몇 점이다, 이거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이번에도 해보셨죠? 이번에 해보셨을 때, 쌤, 저 이거 뭐 시험 치기 직전에 쓴 모의고사까지도 한 게 아니면 다 맞고 뭐 다 하나 틀리거나 그랬는데 시험에서 폭망했어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몇 점에서 전국에서 몇 등이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맞춰내느냐, 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모의고사를 치는 거예요. 모의고사의 의미는 그 의미인데, 내가 몇 점을 받아서 몇 점이니까 몇 점에서 합격을 할 수 있겠다, 이걸 계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좀 보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처럼 저는 이제 수능 쪽의 아이들, 우리 조카들하고 막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제 6번에 대한 연습을 좀 시켜드릴 거예요. 6번. 수능 아이들이 이제 그랬대요. 저는 지금은 이제 아이 조카들이 다 커서 이제 다 뭐 대학을 갔지만은 그때도 수학이라는 과목이 너무 시간이 모자란대요. 특히나 어떤 우리 이번에 12번 문제처럼 소방 12번 문제처럼 한 문제를 푸는데 한 15분, 20분을 막 들여야 되는 문제가 있대요. 그것도 풀 수 있는 아이들이 푸는 건데도요. 근데 너는 이걸 어떻게 해서 다 맞췄니? 라고 물어보니까 걔는 쉬운 문제들은 남들이 만약에 1분에 풀면요. 15초 만에 푼대요. 그 연습을 했대요. 그 연습이 뭐냐? 그러니 계산도 빨리 하고요. 암산도 느리고요. 이런 방법을 막 찾았대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 한 두어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머지는 당연히 맞추면서도 그 시간을 확보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한 문제를 풀 때 한 4, 5분 정도 남는데 이 아이는 한 20분 정도를 남겨놨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풀어간 거래요. 그래서 만점이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특별한 아이죠. 특별한 아이죠. 그러면 우리도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는 내가 줄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고 어떤 문제는 내가 시간을 들여야만 되는지 판단하는 능력이 또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할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그러면은 빨리빨리 풀어야 되나? 그건 안 돼요. 처음엔 무조건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연습이 되어야지만이 다음에는 이걸 어디서 줄일 것이냐, 몇 초 만에 줄일 것이냐, 이걸 이제 판단해 가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우리 기본 이론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화 이론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이걸 우리가 적용을 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이 챌린지 반에서는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관리예요, 관리. 그쵸. 인강에서 또 저 수업 듣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또 많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은, 실강에 오셨을 때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오셨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강의만 들으러 오면은 굳이 여기 올 필요는 없죠. 인강을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일단 관리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야 되는 거고요. 관리는 제가 여러분한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생활상이라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우리 이제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이걸 관리를 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 관리라는 게요, 강압적인 관리보다는요, 자율적인 관리를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뭐 몇 번 했는데 오늘 결석을 했는데 결석하면은 뭐 2번 하면 뭐 잘리고 말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이래 됐으니까 이래 할 겁니다라고 자꾸 대화를 해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 욕심이기도 하고 한 100명까지는 제가 관리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00명까지는 제가, 상담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상담을 많이 해요. 상담을 할 때는 주로 제가 뭘 알려드리나 보다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저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게 좀 속된 말로, 피를 빨아먹으라고 합니다. 예, 제가 가진 것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강의력도 있을 거고 내용도 문제도 있을 거고 자꾸 뭔가를 요구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 이거요. 조금 귀찮을 수도 있죠, 저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무슨 마음에서 그걸 물어보고 요구를 할 거냐, 그걸 생각하면 저는 해야죠. 제 할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같이 하게 된다면은 하실 때는 꼭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저한테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자꾸 이야기하셔야 돼요. 귀찮게. 그게 실강에서 이 관리 리체인지만에 들어오는 목적이 돼야 될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요 정도 얘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팀장님. 네, 마이크 전달 받았습니다. 앞서서 교수님께서 총평이랑 학습 전략에 대해서 이제 쫙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고 계실 23년 소방시험 개편 되는 내용에 대한 총정리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보시면 저희가 소방시험이 최근에 이제 많이 바뀌어 왔어요. 단지 이제 내년에만 바뀌는 게 아니라 21년도에서 22년도로 넘어왔을 때 가장 크게 바뀌었던 게 기존 어떤 선택 과목에 대한 전체 폐지, 무조건 소방시험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소방학과 법규를 필수로 공부해야 되고 새로운 기존 선택 과목이었던 행정법이 공통 과목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 과목 개편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전공 과목에 대한 중요도 상승에 있었어요. 실제로 선택 과목으로 하다 보니 기타 일행직이라던가 타 직렬 학생들이 나는 행정 법이랑 사회를 공부했는데 소방시험이 쉽대. 소방시험 한번 봐볼까? 하고 소방시험을 보는 사례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근데 그 학생들이 최종까지 합격을 했을 때 과연 소방학 법규를 전문으로 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던 학생들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 당연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2년도에 한 차례 과목 개편을 하게 되었고 이후 올해에서 이제 내년으로 바뀌는 과목 개편의 핵심 또한 전공의 더 중요도가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이제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과목에 대한 부분이죠. 기존 5과목 체제에서 3과목으로 공채는 변경이 되고 경채는 2과목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5과목 중 영어랑 한국사 2과목이 이제 검정제 시험으로 대체가 되는데 대체가 된다는 뜻은 이 검정제에서 내가 자격 기준만 통과하면 패스 개념이란 뜻이에요. 따로 필기 시험으로 응시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래서 현재 영어 검정 시험은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토익, 토플, 탭스, 지텔프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조금 단기간 내에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저희가 추천하는 자격 시험은 지텔프 강의고 지텔프는 자격 요건이 100점 만점에 43점 이상만 취득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새 들어서 질문 많이 올라오는 게 그 43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내가 확보해서 합격을 했을 때 추가 가산점이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지금 공고문이 확정으로 현재 뜬 내용 안에는 사실 그 세부적인 가산점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확실한 공고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좀 공지라든지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고 그리고 한능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격 요건이 3급 이상. 그래서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아마 한국사 공부를 하셨던 이제 리챌린지 수험생 분들이시라면 아마 굉장히 쉽게 취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공무원 한국사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쉽거든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요 한능검 시험은 2달에 한 번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 남은 시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시험이 6월 20일 토요일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신청을 미리 해서 시험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검정제 관련해서도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학원 재원생 그리고 온라인에서 인강 수강했던 학생들 몇 명을 추려서 좀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검정제 취득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 시기랑 내가 언제까지는 요 검정제를 완료해야겠다라는 시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6월 말까지는 내가 검정제를 취득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6월 말까지로 기간을 정해 놓는 것은 본인 이제 어떤 스케줄적인 부분, 계획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학원에서는 앞서 이근상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목 수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사실 남아있는 과목에 대한 어떤 난도 상승이라든지 좀 더 심화적인 부분까지의 접근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벌써 올해 반이 다 지난 시점에서 7월부터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 이후 우리가 문제풀이는 또 언제 할 거며 고득점에 대비 커리큘럼은 언제 할 거며 그래서 최대한 요 어떤 자격증 검정제에 대한 통과 시기를 여러분이 최대한 많이 앞당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지금 난 검정제 필기 과목이랑 같이 병행해서 쭉 준비해야지 혹은 필기 준비를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그냥 어차피 시험이야 상시로 있으니까 검정제 준비를 천천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오산이라는 뜻이에요.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시작해서 끝내고 필기 과목 공부를 빠르게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가산점 관련된 부분도 현재 기존과 동일하게 컴알 2급 1점, 1급 3점, 그리고 1종 대형 면허 1점. 요 체제는 똑같은데 이제 실용 글쓰기라는 가산점이
완벽하게 들어오냐 안 오냐에 대해서도 100% 확정은 아니라고 제가 소방청에 문의했을 때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고문상에는 들어가 있어요. 실용글쓰기라는 항목이. 근데 그 실용글쓰기가 들어왔을 때 실용글쓰기는 취득을 하면 3점짜리 가산점이거든요. 근데 커말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커말 1급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니까 기존 재원생들도 1급을 취득하려면 막 6개월, 7개월이 걸려요. 그렇게 힘든 자격증인데 다시 제시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가산점 5점 누구나 다 채우고 시작하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커말 1급이 아니라 좀 더 쉬운 비교적 취득하기 쉬운 실용글쓰기가 있다라고 하면 굳이 1급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용글쓰기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따 요 설명의 마지막에 다시 설명드릴 건데 5월 초에서 중순쯤에 저희 학원에서 지텔프, 한능검, 실용글쓰기 세 가지에 대한 무료 특강을 할 거예요. 요 23년 대비 리챌린지반을 등록한 학생들에 한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비율 기존 우리가 필기, 체력, 면접 총 3단계 시험 형태에서 75%, 15%, 10%의 가산 비율이었는데 요것도 이제 대대적으로 개편이 되죠. 그래서 필기에 대한 가산 비율이 75에서 50으로 떨어져요. 50으로 떨어지고 체력이랑 면접이 각각 25%, 25% 해서 총 100%로 구성이 된다. 인데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말 그대로 체력이랑 면접에 대한 비중을 강화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기존 형태 보면 어때요? 필기 점수 고득점자를 체력이랑 면접에서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이 2%? 3% 정도 내외밖에 되지 않아요. 무조건 각 지역에서 선발 배수를 따졌을 때 1배수 안에 드는 학생이 있고 예를 들어 정말 합격, 턱걸이로 1.5배수 안에 간신히 합격한 학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간신히 합격한 학생이 체력 만점을 받고 60점을 이제 1배수 안에 들었던 학생이 체력 딱 평균 정도 한 뭐 43점, 44점 정도만 받았다라고 했을 때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건 필기 1배수 안에 들은 학생이라는 거죠. 사실상 면접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별력이 없고요. 그래서 이 체력이랑 면접에 대한 비중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공부를 진행하면서도 끊임없이 체력에 대한 준비를 병행해야 되고 필기 합격 이후에 면접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저희 이제 11개월 요 리챌린지반을 등록한 학생들은 추후에 필기 합격하면 면접반 뭐 합격 수기 제출 시 할인이라든지 무료 수강 혜택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올해 이제 하반기 9월 정도가 되면 저희가 노량진에 체력 연계 협약을 맺은 학원이 4군데에서 5군데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학원에 가서 무료로 체력 측정을 다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체력 측정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개인별로 언제부터 체력을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이후 체력 학원을 다닐 시에 어떤 수준별 클래스 운영을 통해서 좀 더 체력 확실권에 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항수에 대한 부분인데 문항수가 우리 기존에 한 과목당 20문항 출제여서 총 5과목 100문제 100분이었는데 이제 우리 시험처럼 최근에 바뀌었던 시험이 경찰 시험이 있었죠. 경찰은 지텔프 한능검으로 바뀌게 되면서 각 과목별 문항수가 늘어난 케이스예요. 늘어나서 기존처럼 100문제 100분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 아직 요 문항수에 대한 세부 공고가 마찬가지로 안 뜬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후 이제 공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보셔야 되는데 그것 또한 공부하면서 매일 소방청에 뭐 전화하고 홈페이지 찾아보고 하실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는 이런 어떤 추가 공고라든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공지를 해 드릴 거고요. 다음은 법규 범위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근상 교수님께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법규가요, 기존에는 우리가 1, 2, 3, 4법이라고 해서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 법률, 그리고 소방시설 공사법,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렇게 4개의 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법률이고요. 근데 이 법률 4개가 쪼개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쪼개졌는데 시행은 6월 이후부터 시작하고 12월 이후부터 시행을 해요. 우리 시험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시행이라는 게 이것을 실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기본법 안에 있던 화재 조사 파트 부분들이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로 별도로 나왔어.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로.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기본법에 있는 것이 그냥 툭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톡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법이라고 얘기하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련 법률을 두 개로 쪼갠 거예요. 화재 예방법 그리고 소방시설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새롭게 늘어난 부분은 없는데 표현상 법이 6개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공고가 나와져 있는 시행령에는요, 아직까지 공채는 그런 표현을 안 쓰고, 바뀐 법률에 대한 표현을 안 쓰고, 기존에 있는 표현을 써놨어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하는 법률. 근데 여기 이제 사라지는 법이거든요. 사라지는 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채든 경채든 상관없이 법규는 지금 경채에서는 이제 6개로 쪼개진 법률로 나왔어요. 근데 공채는 그게 안 나왔는데 그 표현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공채나 경채나 동일한 소방 법규의 진도의 시험 범위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면서 이제 선생님 공채보다는 경채가 범위가 더 많네요? 라고 하는데 아니고요. 아니고 그것이 시행령에서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 법이 조금 늦게 바뀌어요. 욕을 하긴 그렇고 이게 소방 쪽에 계신 분들이요, 이 법적인 용어를 빨리빨리 바꿔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을 뿐이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6개의 법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용이 많이 바뀌느냐? 내용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아요. 용어가 몇 개가 바뀌는 게 좀 있고, 그래서 이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 나와야 되는데 이 작업들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좀 뭐 몇 달 지나면은 이게 발표가 될 텐데 기존에 있는 거에서 크게 바뀔 만한 사항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오히려 바뀌지 않는 3, 4법, 즉 공사법하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먼저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것도 똑같은 시험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하다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새로 나오는 법이 나오면은 거기에다가 1, 2법을 추가하시면 되는 거고, 그 1, 2법에 있는 것도 기존에서 바뀌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용어도 안 바뀌고 그대로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분은 바뀐 용어에 대해서 적응을 빨리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방특별조사라는 걸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 공채 친구들은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되면 소방특별조사 뭐 이렇게 막 있는데 그게 용어가 바뀌어버려요. 뭐 화재 경계지구는 용어가 사라져버렸어요. 다른 표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빨리 좀 적응하시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 이제 페이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페이지 내용은 제가 이제 앞서서 개편되는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페이지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확정 공고가 지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 공고가 뜨는 걸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을 토대로 빠르게 검정제 준비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리첼린 지방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를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소개하기 앞서서 저희가 소방 단기에서 사실 재시생들, 제도전 수험생들 전용 커리큘럼이 생긴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 전까지는 뭐 실강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특정 어떤 대상이나 집단에 맞춘 커리큘럼이 학원에서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나는 초시생, 아예 생판 처음 시작이라 완전 쉬운 입문 기초부터 시작을 하고 싶어 라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나는 이수, 삼수 이상을 한 N수생이야. 그래서 나는 이론보다는 빠르게 그냥 문제풀이 모의고사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의 모든 니즈를 다 충족시킬 수 없었던 형태예요. 왜냐? 순환반이라는 반 하나 체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제 23년 대대적인 시험 개편을 앞두고 이제 제도전 수험생들이 가장 현재 시기에 고민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굉장히 많이 이제 4월 9일 시험 종료하기 전부터도 고민을 계속 해왔어요. 그랬을 때 가장 많이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이제 총 4명의 학생을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첫 번째 학생은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이론을 공부해야 할지 아니면 문제풀이부터 시작해도 될지 너무 걱정이 된다, 고민이 된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 학생은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막한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시 펜을 잡고 책상 앞에 앉아서 강의를 듣고 수업을 듣고 하기가 그냥
안 내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하다. 그리고 세 번째 학생. 나는 뭐 공부를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뭔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목표로 해놓은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실행을 옮기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뭔가 강제적인 누가 옆에서 이거 하세요라고 하는 어떤 수업 방식이 편하다. 그 학생이 이제 세 번째였고 마지막 학생은 나는 사실 강의를 듣고 수업을 듣는 시간보다는 혼자 차분히 나한테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자습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한다. 관리와 통제하에 진행되는 자습 시간.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의견들을 저희가 놓고 엄청난 이제 회의와 고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탄생하게 된 게 리첼린지 반이라는 제도전 수험생 전용 반이고, 이 리첼린지 반의 그래서 가장 큰 목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재시생 맞춤 커리큘럼 진행이에요.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이 내년 시험까지 두 달 동안 진행되는 그 각각의 진행 과정들을 의미를 하는데, 그 커리큘럼이 기존 순환반이랑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 문제풀이에 대한 스타트 시기가 빨라요. 보통은 1년 이제 연간 커리큘럼이라고 했을 때 문제풀이가 9월 내지 11월 정도부터 이제 많이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리첼린지 반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문제풀이가 바로 시작을 해요. 이거에 대한 근거는 여러분들 올해 시험 봐서 아시잖아요. 이제 문제풀이, 특히나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더라도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풀이에 대한 엄청난 연습과 다양한 어떤 경향, 유형에 대한 문제풀이 연습, 또 한 가지 더는 어려운 좀 심화적인 파트에서 출제될 수 있는 고난도 대비 문제풀이에 대한 연습, 그리고 아까 이근상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모의고사를 풀 때 있어서 쉬운 문제에 대한 시간 단축, 어려운 문제에 대한 시간 투자, 요런 어떤 분배에 대한 연습 해서 문제풀이를 굉장히 일찍 시작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실강 수업 때 진행되는 어떤 교재랑 수업 자료 외에도 추가 문제풀이 학습 자료가 지속적으로 제공이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소방 단계에서 현재 팀장하고 있는데 전체 재원생들 이제 상담 진행한 리스트들을 한 번씩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문제풀이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가 있어요. 내가 이거에 대한 부분은 내가 지금 이 난이도의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문제를 풀고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수험생 입장에서.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누구는 옆에 보면 막 다른 교수님들 문제집도 사서 풀고 있고 막 다른 학원 교수님 거 막 모의고사도 사서 풀고 있고 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문제풀이량이 적진 않은가. 괜히 이제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 거죠.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 또한 여러분의 니즈 또한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이제 추가 문제풀이 학습 자료를 계속적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 프로그램 커리큘럼 보시면 5, 6월에는 이제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이 같이 결합된 형태의 이론 과정이 진행이 될 거예요. 기본서를 통한. 그래서 이론 이제 1회독을 진행을 한 이후에 7월부터 기출 문제풀이에 대한 분석과 연습, 그리고 약점 보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좀 취약하고 항상 공부해도 빨리빨리 머릿속에서 휘발되어 버리는 그런 주요 파트들에 대한 집중 강의를 진행을 하고, 이후 9월하고 10월에는 이제 테마별 어떤 주제별 특강 형식으로 다시 한번 이론을 정리하는 시기 가질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11, 12월에는 고난도 대비 문풀. 그래서 요 지금 11, 12월에 들어가 있는 커리큘럼이 기존 다른 반에는 이제 없는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파트에 대한 집중 학습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 시험 전 3개월 동안에는 CPR 마무리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CPR 심폐소생술 아시죠? 그래서 시험 직전에 죽어가는 내 점수를 되살리자라는 의미의 저희 이제 소방단계학원 파이널 명칭이고, 그래서 요 시기 때 이제 20문제 전범위 어떤 모의고사에 대한 훈련, 그리고 이제 요때 되면 개정법령이라든지 뭐 행정법 같은 경우에도 최신 판례,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이제 특강들을 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특강까지. 그래서 총 11개월 요 방금 설명드린 커리큘럼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 혜택 안내인데 요거는 이제 프리미엄 개별 좌석 제공이라고 해서 지금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는 여기 건물은 소방단기 입학 상담 그리고 접수 설명회가 진행되는 이제 건물이고 이제 나가셔서 옆에 유한양행 CTS 기독교 방송국 있는 쪽으로 조금 한 1분 정도 내외 거리 걸어가시면 소방단기 실강 수업이 이제 진행되는 전문직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원 현재 9층, 10층, 11층 세 개 층 사용하고 있고 시설이 작년 저희가 5월 말쯤에 이제 이전을 그쪽으로 다 해서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이제 앉아 계신 요 책상보다도 한 1.7배, 2배 정도 사이즈 큰 책상에 개인 짐도 다 수납을 할 수 있는 책상들, 그리고 콘센트, 인강 같은 거 들을 때 맨날 충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콘센트가 다 구비되어 있는 책상이 지정 좌석으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실강 문의하시는 분들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앞자리 앉으려면은 새벽부터 가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요. 본인 지정 좌석에서 앉아서 강의와 수업과 자습 전부 다 해결하실 수 있고 이제 이 자리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제비뽑기 통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강하는 전체 11개월 기간 동안 프리패스를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강이랑 실강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인강은 여러분이 프리패스를 사면 실강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실강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인강은 따라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혜택으로. 그래서 수업 때 들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다거나 정말 뭐 급한 사정으로 수업을 못 들었거나 했을 때 인강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의고사 무료 응시 쿠폰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 시험 가까워지면 저희가 매년 1월부터 총 3번의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봐요. 소방단기에서. 그래서 1월, 2월, 3월 총 3회 진행될 전국 모의고사 오프라인 무료 응시 하실 수 있고 교재 구매를 이제 지원해드리는 캐시를 제공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리첼린지 반 같은 경우에도 등록생들한테 개강 전에 아마 공채는 15만 캐시 제공이 될 거고 요걸로 이제 기본서 나중에 출간이 되면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지텔프 한능검 실용 글쓰기에 대한 5월에 무료 특강 제공이 된다. 그래서 따로 알아보거나 준비하실 필요 없이 이제 올인원으로 준비 가능하시고 이후에 나는 컴할 자격증도 좀 추가로 따고 싶다.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컴할 3점에 대영 1점에 컴할 2급 1점까지 하면 5점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컴할을 취득하셔야 되는 분들도 컴할 인강 할인 쿠폰이 제공이 되고 이후 9월부터 체력학원 연계 프로그램 진행 그리고 추후에 면접반 합격 수기 제출 시 할인 혜택 제공 이렇게 현재 지금 혜택들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관리 프로그램 안내 부분인데 이제 저는 이근상 교수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사실 이번에 처음 기존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메인 순환반 위주로 이제 담임을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근상 교수님이랑 처음으로 이제 리첼린지 반을 맡게 되었는데 리첼린지 반이 상당히 저는 처음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커리큘럼 짜면서도 계속 설렜어요. 진짜 이게 잘만 교수님이랑 또 학생들이랑 잘 서로 소통하면서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면 되게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쓴 게 이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인강이랑 실강이랑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말씀하셨듯이 관리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냐, 진행되지 않냐의 차이인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시험은 절대평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몇 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한다라고 하면 그것만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상대평가잖아요. 내가 이 경쟁자들보다 더 잘해야 되고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어떤 공부 방법이나 방향이 옳은지 잘못됐는지, 열심히 하는데 왜 점수가 안 오르는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옆에서 가이드를 잡아주고 방향 설정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프로그램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사진 자료들을 엄청 많이 넣어왔어요. 그래서 실제 실강 이제 듣는 학생들이 이런
반에서 공부를 합니다. 밑에 사진 보이시죠? 여기 이제 순환반 강의실인데 첫 번째로는 테스트 프로그램이에요. 테스트. 우리 리챌린지 반에서 앞으로 진행될 테스트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침 복습 테스트. 이거는 한 번쯤 뭐 공시 준비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말 그대로 저번 수업 때 진행된 내용에서 확인 점검용 문제를 출제를 해주시면 그걸 이제 매일 아침마다 등원해서 20분 동안 푸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 테스트는 진행 후에 기존에는 그냥 끝이었어요. 해설지만 배부하고 끝. 근데 리챌린지 반에서는 거기에 추가 프로그램으로 복습 테스트 해설지 안에 피드백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아까 근상쌤이 말씀해주신 기본서 몇 페이지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틀린 학생들, 혹시 풀면서 헷갈렸던 학생들은 이 기본서 내용을 다시 참고해서 보시라고. 그래서 이론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학습을 그 복습 테스트 피드백 해설지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한 가지 더는 해설지만 봐도 잘 모르겠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전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해설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주요 한두 문제 추려서.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테스트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종이에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OMR 마킹을 다 진행을 할 거예요. OMR 용지를 항상 나눠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전에 대한 대비와 훈련 연습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막상 아무것도 연습 안 하고 시험장 가서 OMR 작성을 하라고 하면 실수하는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막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체하면. 그래서 이제 실강에서는 그 OMR 작성 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OMR 이제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그걸 통해서 저희가 매번 성적 처리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전체 10문항 중에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 몇 문제인지 또 그 문제 안에서 학생들이 보기 1, 2, 3, 4 중에 어떤 보기에 대한 선택률이 많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 자료를 이제 게시를 해드리고 전체 학생 중에 이제 본인의 어떤 점수와 등수가 게시가 되고 그래서 이 자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음 내 방향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테스트 프로그램은 정기고사.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매달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잖아요. 똑같아요. 저희 학원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진행이 될 거고 그 이제 정기고사는 한 달 동안 진행된 내용 안에 범위를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PR 모의고사라고 해서 얘는 이제 내년 1월 이후부터 이제 격주 간격으로 20문제 전범위 모의고사가 또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1월 이후부터 실제 시험 전까지 전국 모의고사 3번 그리고 CPR 모의고사 2주에 한 번씩 다 합치면 한 6회에서 7회분에 여러분이 파이널 모의고사에 대한 연습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추가 문제풀이 학습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어떤 형태가 될지는 여러분들이 개강 이후에 교수님의 이제 수업을 얼마나 잘 따라오냐,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춘 수준을 고려해서 교수님이 이제 추가 문제풀이 학습 자료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내가 그날 뭐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고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또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정리라든지 왜 틀렸는지에 대한 분석 과정을 또 거치고 다음날 아침에 복습 테스트 보고 이 이제 루틴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 여러분들이 같은 요 내용을 몇 번을 반복해서 보게 되겠어요. 수없이 많아지겠죠. 수업 때 듣고 복습 때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추가 문제풀이 학습하면서 한 번 다시 보고 오답 정리하면서 또 보고 다음날 아침에 테스트로 또 보고 그래서 그 어떤 회독에 대한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고 세 번째는 학습 플래너 첨삭 피드백 요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다른 학원들도 물론 이런 비슷한 형태의 어떤 관리 프로그램들은 다 진행이 돼요. 복습 테스트 똑같이 보고 정기고사 똑같이 봐요. 근데 제가 이건 이제 저희 소방단기 학원만의 좀 고유 관리 프로그램으로 소개하고 싶은 게 이건 정말 정성과 노력이에요. 각 반별 담임 선생님들이 정말 정성과 노력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관리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고 이것의 목표는 여러분이 한두 달 공부하고 갈 게 아니라 11개월 동안 이 학원에서 공부를 하실 거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공부를 해오고 있는지,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파악이 돼야 돼요.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담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학습 플래너, 학생들이 매일매일 어떤 본인이 할 공부에 대한 계획을 작성을 하고 점검을 한 내용들을 확인을 뭐 일주일 단위, 이주일 단위로 하면서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플래너를 검사를 해보면 왜 이 학생이 이 과목 점수가 안 나오고 있는지가 보여요. 가장 큰 이유는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 하기 싫은 과목 안 해요. 다 세모 표시, X 표시 돼 있어요. 자꾸 뒤로 미루다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조율을 해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 이제 강사 특별 관리 프로그램은 근상쌤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거고 맥락은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거 좋아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언해 주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상담을 제가 먼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해왔냐는 중요하진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잘못한 것을 수정하려는 생각보다는 가장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학생들이 저랑 개강을 하면은요, 첫날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루에 한 30명씩 해서 계속해서 상담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처럼 이제 팀장님이 이렇게 플래너를 이제 피드백을 해주실 때 저도 그거 보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보고, 아, 얘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럼 팀장님이 저한테도 상담을 하거나 하실 때 이 학생이 조금 이렇더라고 정보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또 그 상담을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다가오는데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을 좀 더 먼저 다가가서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있는지 안 그러면은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걸 상담을 다 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커리큘럼을 짤 때요. 수업 시간을 많이 배분하진 않았어요. 일부러. 왜냐면은 하루에 보통 저희가 수업은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에서 8시간씩 수업을 보통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 시간을 줄여놓고요. 한 2시간씩은 매일 비워놓을 거예요. 그럼 그 2시간은 제가 노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담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2시간씩 계속 이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은 최소한 개인당 2-3번씩 이상에는 상담을 할 수가 있죠. 예,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뭐 중간중간에 여러 멘탈 흔들릴 때도 있어요. 멘탈 흔들릴 때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장기간에 갈 때 이 12개월, 1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똑같은 패턴을 같이 가겠어요. 그럼 농담삼아, 선생님, 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저는 좀 과감하게 얘기해요. 야, 한 3일 동안 공부하지 마. 너 어차피 해봐야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는데 그냥 어디가 쉬었다 와.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해보면 그렇잖아요. 해보면 어디 움직이기에는 내가 불안해서 못 움직이겠고 놀지는 못하겠고 근데 앉아있으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하고 책장만 넘기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이 야 괜찮아. 너 이틀 쉬어도 되겠다. 지금은 쉬고 다시 재충전해서 다시 스타트하자.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놀아서 제가 잡아줘야 되는 친구도 있겠고 어떤 친구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걸 꼭꼭 쥐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11개월 동안 똑같은 패턴은 못 가요.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멘탈이 흔들리거나 안 그러면은 이제 힘들 때 이건 누구나 찾아오는데 빨리 극복하자고요. 그걸 줄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안 오도록 할 수는 없어요. 다 그러면 슬럼프가 오거든요. 근데 그걸 짧게 가자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필요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사진 보시면 체력 연계 프로그램 실제로 작년에 학생들 체력학원 가서 측정 받고 뭐 각 기구들 어떻게 잡는 건지 뭐 설명 받고 있는 사진이고요. 옆에도 이제 자습 통제 관리라고 해서 이제 수업이 없는 시간대에 그냥 자율로 자습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교시 80분, 2교시 80분 하면 그 80분 동안에는 강의실 입퇴실이 안 되고 최대 내가 앉은 자리에서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2개월에 한 번씩 테마별 간담회를 통해서 실제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합격까지 한 학생들을 좀 초빙을 해서 뭐 합격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 많은 것들이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뭐 합격생들은 잠은 몇 시간 잤어요? 뭐 주말에는 공부했어요? 그냥 놀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궁금증 해소하는 시간들도 주기적으로 갖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공부만 하면은 최대 효율을 내기 힘들어요. 제가 항상 학생들을 보면 1년 동안 미친 듯이 머리 쥐어 짜면서 공부했던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려고 했던 학생들이 최종까지 좋은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소방단계에서도 각 시즌별로 좀 여러분들 위한 이벤트, 좀 즐거운 이벤트성의 말 그대로 이벤트도 있을 거고, 뭐 퀴즈쇼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벤트 진행을 하고 선물도 드리는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혜택 안내 드리기 전에 제가 여기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사실 처음 준비를 시작했을 때랑 이제 다시 또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지금 마음가짐이 조금은 전보다는 많이 힘드실 수는 있어요. 당연한 거고. 하지만 첫 번째로는 내가 진짜 소방관이 되어야겠다. 내가 다시 한번 이 1년이란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 마침내 내년에 합격을 했을 때 그 행복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정도의 어떤 마음과 의지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처음 공부할 때는 처음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몰라서 그래. 내가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해봐서 그래. 이런 이유들이 통해요. 근데 다시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공부라는 게 어떤 거고, 내가 어느 정도의 어떤 열정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 되는지 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거고, 두 번째로는 이 1번 얘기랑 조금 공통될 수 있는데, 어떤 공부를 하던 간에 여러분의 주관적인 생각에 대한 개입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아, 나는 이 과목 점수 잘 나와. 아, 나는 이 과목, 잘 나오니까 한 7월, 8월, 9월부터 시작해도 안 늦어. 혹은 공부를 하면서도, 아, 나 이 파트 내용 다 맞출 수 있어. 다 알아. 이런 어떤, 나 자신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가짐은 더 독하게 먹되, 공부하는 것은 초시생 마인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완전 처음부터 꼼꼼하게 다시 다 뜯어 고치면서 보고 외우고 문제 풀어야 된다. 뭐든 가리지 말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생활을 조금 더 건강하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쉴 때는 완전히 쉬어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열심히 달릴 수 있는 체력을 보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재도전 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슬럼프가 많이 찾아오는 시기가 오히려 초시 때보다 더 빨라요. 보통 초시생들은 처음에 공부 시작하고 한 5개월 차? 5개월 차, 6개월 차 정도 접어들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좀 슬럼프에 빠지는데 재시생들은 그 주기가 다시 시작하고 2개월, 3개월 내에 바로 찾아와요. 그 이유가 재충전할 시간을 안 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1년을 또 힘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막 일요일까지 계속 풀타임 공부하고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막 잠도 6시간, 5시간 자고 그래 버리면 안 돼요. 다 무너지고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공부에 대한 계획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어떤 생활 패턴에 대한 계획도 좀 잘 세워서 23년 다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합격에,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의 합격이 아니에요. 수석 합격이 목표예요. 내년 시험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각 지역별 최고득점으로 그냥 문 부수고 들어갈 수 있게. 그게 이제 저와 이제 이근상 교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리챌린지 반의 가장 큰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